포항시의회가 새롭게 임기를 시작했지만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하면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철강 경기 침체 속에 포항시 인구가 지난 2년간 5천여 명이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감사원이 한수원 원전 실태를 조사했는데 일본 후쿠시마 참사 이후에도 국내 원전의 안전은 여전히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의회가 출발부터 파행입니다. 한국당은 다수당을 만들어준 시민의 뜻이라며 의장단을 싹쓸이했습니다. 이에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은 민의를 왜곡했다며 표결에 퇴장해버렸는데 서로가 시민의 뜻을 아전인수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포항시의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6석을 자유한국당이 독차지했습니다. 반면 경북도의회 신임 의장은 민의를 받아들여 상임위원장 한두 석은 민주당과 무소속 몫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도민의 어떤 민의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회 운영의 모든 부분은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님들 또 바른미래당과 함께 논의를 하고. 이웃 경주시의회는 사상 최초로 민주당 상임위원장을 탄생시켰고 울진군의회도 무소속 의장이 나왔습니다. 상주시의회는 무소속과 민주당이 의장단을 모두 차지했고 영덕군의회는 여성 의장이 나와 세대 교체가 뚜렷했습니다. 포항시의회는 41%가 비한국당인데도 한국당이 의장단을 싹쓸이했고 상주시의회도 포항과 같은 41%, 도의회는 32%, 경주시의회는 29%인데도 비한국당 의장단이 배출됐습니다. 포항시의회 민주당 의원 10명은 한국당이 협치 거부로 민의를 왜곡했다며 본회의장을 퇴장했고 이에 대해서는 곧바로 사과했는데 한국당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대화와 협치는 온데간데 없고 이러한 부분을 시민들과 공감하기 위해서 본회의 불출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협치를 위해서 제도적 보완과 방법론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의장단 선출을 지켜본 시민단체는 포항시의회가 그동안 왜 청렴도 꼴찌였는지 알겠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줘야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의원 개개인의 의회로 잘못 착각하고 있는데 실망과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8대 포항시의회는 원구성도 못한 채 다음 주 임시회를 맞습니다. 신임 서재원 의장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포항시가 흥해 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주요 SOC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도 국비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오늘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비한 포항 영덕간 고속도로와 동해 중부선 철도, 영일만항 해경부두 축조 사업 등의 내년도 국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또 국도 31호선 포항 안동간 4차로 확장과 도구해수욕장 연안정비 사업, 호동 2매립장 순환 이용 정비 사업, 지진 피해 이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재건축, 재개발 사업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포항시 남구에 1,5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 점검을 추진해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GS건설이 준공 승인을 맞추기 위해 공사 진행이 미흡한데도 무리하게 사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계약자들의 동의 없이 에어컨 배관 등 당초 설계 도면과 다른 시공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점검에서 다량의 하자와 옥상 바닥의 크랙, 일부 세대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실 시공 의혹까지 제기되는 만큼 준공 승인 전에 포항시가 직접 점검에 나서야 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오늘 13일이 세계 인구의 날인데요. 예전에는 인구가 너무 늘어 걱정이었는데 지금은 반대입니다. 포항과 경주만 하더라도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인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산업도시 포항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인구입니다. 지난해 2,800여 명이 준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또 2,500여 명이 감소해 이 추세라면 지난해보다 더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강 경기가 침체를 겪는 데다 지난해 11월 지진 이후 유입되는 인구가 줄어든 영향이 큽니다. 포항 철강공단 근로자 역시
지난해만 280여 명, 올 들어서도 50여 명이 줄어드는 등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인구 대책팀을 발족한 포항시는 일자리 만들기를 최우선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로 청장년 인구가 유입되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출생률이 향상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정은 다소 나은 편이지만 경주도 인구 감소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500여 명에 이어 올 상반기에만 또 700여 명이 줄었습니다. 출산율이 낮다 보니 연간 자연 감소 인구가 500여 명에 이른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 성장 동력이 없고 대도시 집중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경주시 역시 지난해 7월 인구 정책팀을 꾸렸습니다. 비혼남녀 음악회를 개최하기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방자치단체로서 좀 많이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속절없이 줄어드는 인구로 경북 동해안 대표 도시의 위상이 휘청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와 포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강진이 어지러움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니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7국 경북대병원 이비인후 센터 유명훈 교수가 경주 동대병원과 포항 성모병원 등을 찾은 환자 6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지진으로 인해 우울함이나 불안 증세가 생긴 사람은 13.8%, 증세가 악화된 사람은 15.4%로 나타났습니다. 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의심 환자 11명 중 6명이 지진 이후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응답해 지진이 인체 평형 기능에 영향을 미쳐 어지럼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국내에서도 확인됐습니다. 후쿠시마 참사 이후 7년이 지났지만 국내 원전의 안전관리는 여전히 허술합니다. 포항MBC는 감사원의 원전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부실한 국내 원전의 실태를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흡한 원전 내진 보강 대책을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이은 경주와 포항의 이딴 지진 이후 한수원은 발전소와 부속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들은 잘 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대책은 처음부터 부실했습니다. 원전 시설물의 내진 설계 기준은 원자로와 냉각시설 같은 핵심 시설뿐만 아니라 내진 설계 대상인 건축물도 내진 보강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제대로 하지 않은 겁니다. 조사 결과 내진 설계 대상인 320개 건축물 가운데 한울 1, 2호기의 액체 폐기물 저장고 등 22개 건축물은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았고 5개 건물은 관계 서류 미비로 내진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내진 기준이 강화된 59개 건축물은 내진 성능 평가 등 보강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수원은 지금까지 원전 전체 건축물의 내진 성능 평가 등 후속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해 있는 설비도 발전소 안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송전선로 같은 경우가 무너져가지고 대형 사고로 연관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더라도 특히 그렇다는. 전문가들은 내진 보강을 포함한 후쿠시마 후속 대책이 금액과 기간 면에서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낮은 안전 기준과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그 돈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만치는 안 하더라도 그 반만 하더라도 그 한 호기가 조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우리나라 24개가 1조 원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사고 때 방사능 유출을 막기 위해 경락 건물 안쪽에 설치된 철판 관리도 허술했습니다. 당초 안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한 일부 원전의 철판 두께를 재측정한 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두께 측정 방법에도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이제 한수원 자체 검사에서는 다 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수원의 자체 검사가 얼마나 엉터리였는지 감사원 결과를 통해서 밝혀진 것 같아요. 특히 조기 폐쇄가 결정된 월성 1호기와 가동 중인 월성 2, 3, 4호기에는 경락 건물에 이런 철판 자체가 아예 없어 위험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내진 보강 등 원전 시설에 대한 안전이 강화되고 있다지만 아직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오늘 취임 첫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 성적에 초점을 맞춘 1등주의 교육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또 유치원 지원과 무상급식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변호사를 채용해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장규열 전 교육감 후보를 단장으로 각계 전문가 38명이 참여하는 경북교육발전기획단을 출범시키고 9월까지 민선 4기 교육 지표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어느 상임위에 속하는지가 중요한데 특히 물 문제와 공학 문제가 있어 상임위 배정을 전략적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지만 의원들은 인기 상임위로만 몰리고 있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상임위는 역시 국토교통위였습니다. 대구 경북 국회의원 25명에게 3순위까지 희망 신청을 받았는데 12명이 지원했습니다. 국토교통위는 지역구 예산 확보에 유리해 전통적으로 인기 상임위로 꼽힙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대구 4명을 포함해 6명이 신청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에는 경북의원 6명이 지원했습니다. 정부 교체되고 1년 정도 지났으니까 실제적으로 그 정책이 어느 정도 어떻게 돼 있는지 이런 거 좀 살펴보면서 경제에 제대로 투자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지역 현안인 대구 수돗물과 관련된 환경노동위원회는 구미 장석춘 의원만 지원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환경노동위원회 요청도 있었지만 아직 대구의원의 신청은 없어 배정에 앞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합공항 이전 또 시설 이전 협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방국토환경노동위원회의 배정이 굉장히 비중 있게 의원들 간에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유승민 의원, 구속된 최경환 의원은 희망 상임위 신청을 하지 않았고 정태욱 의원은 무소속으로 국회의장이 상임위를 배정하게 됩니다. 국회 하반기 상임위는 여야 간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나는 대로 빠르면 이번 주 안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 남부경찰서는 올해 상반기 포항 남부 지역의 5대 범죄가 전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상반기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95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00여 건보다 20% 감소했고 이들 범죄 검거율은 81%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절도 범죄 역시 320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38%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에 내렸던 장맛비는 오후부터 점차 그쳤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25에서 30도로 크게 오르면서 다시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은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경북 남부를 시작으로 점차 비가 그치기 시작했는데요. 장마 전선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울진과 영덕에는 새벽까지 한때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은 가운데 다시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울진을 제외한 지역들이 한낮 기온 29도에서 31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까지 올라가면서 불쾌지수가 높게 나타나겠는데요. 에어컨이나 제습기, 실내 환기 등을 통해서 실내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요.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18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3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새벽까지 때때로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0도, 낮이 되면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은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고 동해 중부해상은 오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해상에서 최고 2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한낮 기온 30도를 넘어가면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도는 민선 7기 도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경북잡아이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위원회 명칭은 이철우 도지사가 중점을 두는 일자리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를 담은 아이의 합성어로 좋은 일터, 신바람 경제, 아이 행복 공감 복지 등 5개 분야로 나눠 109명이 활동하게 됩니다.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며 20에서 40대 젊은 위원도 4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는 다음 달 말까지 도정 운영 4기년 계획을 마련해 오는 9월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포항시가 가로수를 무단 훼손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자 관련 조례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섭니다. 지난 5월 남구 상가 밀집 지역 도로변 가로수가 인위적으로 훼손됐다는 신고를 받은 포항시는 인근 상인이 상가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6본의 가지를 과도하게 자르는 등 무단으로 훼손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가로수를 무단으로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면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포항시 남구 연이읍 5천리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1개 동을 모두 태워 1,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용접 작업 중 불티가 튀어 불이 났다는 작업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